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올라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효과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고 또 전일 하락이 제로데이 옵션 여파로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만회한 거라서 비정상적인 하락 나온 거를 그냥 채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양도세 내용이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좀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해프닝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반응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틀 남은 배당 기준일 여기에 따라서 또 수급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S&P 500 지수가 1% 올라갔고 나스닥이 1.26% 올라갔고요. 러셀 2000 지수는 1.5% 올라갔습니다. 시장을 올렸던 거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뭐 어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만은 매출이 예상보다 더 나왔고, 그러니까 45억 달러 예상했는데 47억 달러 나왔고, 주당 순손실도 1달러 이상 손실 날 걸로 봤는데 95센트가 나왔고, 특히 이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에서 전망이 50억 달러 아래였는데 최하단을 회사에서는 51억 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을 치고 모든 산업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게 또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수요라든가 경기가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저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확정치 나온 걸 보면 4.9% 증가한 걸로 연율 기준으로 나타났죠. 근데 이제 직전에 나왔던 잠정치나 속보치나 이런 거 수치보다 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5.1%에서 4.9%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하향 수정됐나 봤더니 이제 소비 지출이 3.6에서 3.1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쁘게 보면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적당하게 소비는 유지가 나타나면서 떨어져 주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데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비는 어쨌든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말 바꾸면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오늘 뭐 이 부분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몇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면 어제 하락이 제로데이 옵션 영향인 것 같다. 이제 이것 때문에 어제 옵션이 특히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풋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고 결국에는 금리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주식이나 채권 랠리는 결국에는 다시 재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이 좀 해프닝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애플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둔했는데 내년도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중국 내에서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둔해진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시총이 1조 달러 정도 커졌는데 1조 달러 커진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 지금 애플 제일 세게 보는 사람이 한 250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애플의 주가가 둔해질 경우 이거를 대안으로 만들어주는 종목이 등장을 해주거나 애플 자체가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어떤 제 영향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른 종목이 대안이 되는지 이거 자체가 회복이 되는지 이거 시황상 되게 중요한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역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8.6%나 급등을 해서 작년도 1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ETF도 다시 또 오늘 4.8%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로 등극이 됐고 테슬라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이게 재료가 두 가지 양면적인 재료가 다 있거든요. 테슬라 올라간 거는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올린 재료가 중국산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미중 갈등으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요인이거든요. 어저께 조금 발목 잡는 요인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장에서 어떤 형태로 작용이 되는지 그냥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올라가면 그런 이제 이건 뭐 무역 갈등으로 해석은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제 주가를 움직인 재료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어저께 해프닝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가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 문구를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이게 양도분? 이러면 명의가 바뀌는 거 기준이니까 올해 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거 혜택을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텔레그램으로 쭉 이제 올려드렸죠. 그 자료를. 아니다. 이거 올해 보유한 물량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양도세 관련해서 풀린 거다. 50억. 올해부터 풀린 거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보도자료가 다시 나왔어요. 예, 보도자료가 다시 나와가지고 금년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올해 거 50억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세 안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줬죠. 그래서 이게 때문에 어제 아마 증시가 좀 애매하게 반영된 게, 그 해석에 대한 어떤 문구 해석에 대한 어떤 애매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료 노출 다 된 거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는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왼쪽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승률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은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 예, 많이 산 종목은 수익률이 되게 처참하거든요. 근데 많이 판 종목은 올라가요. 근데 제가 판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안에 이제 양도세 관련돼서 걸려 있는 종목군들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또 반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산 거, 개인들이 많이 판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연말에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HTS에서 이런 기능들은 다 제공이 되니까 뭐 평균 매수가까지는 아마 제공이 안 되더라도 뭐 많이 기간별로 많이 산 종목, 많이 판 종목 이거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꾸 종목을 좀 추려보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드리면 양도세가 확정이 됐고요. 그 해석도 이제 다시 바로 잡아졌죠. 그래서 처음으로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업종에서 나오게 될 거냐, 올해 굉장히 셌던 종목들로 갈 거냐, 아니면 내년을 겨냥하고 연말에 미리 그냥 확 채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반응하는 종목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들이 8일 이후에만 양시장 합쳐서 6조 원을 팔았거든요. 그 6조 원 팔았기 때문에 매수 자금은 확보가 돼 있죠. 개인들이 이제 지금부터 들어올 거냐, 어느 종목을 좀 시세를 낼 거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올라가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봐서는 주포는 자동차, 외국인들이고, 주도주는 전차 군단이 일단 주도를 하고, 이제 인터넷 쪽에 2차 전지가 이제 보조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들이 지수가 2600이 고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증시는 그냥 다시 또 작은 어떤 박스권을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박스권 하단을 또 기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포와 주도주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근데 이제 지금은 한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업종을 전체 골고루 사기보다는 종목을 골라 담는 형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니까 업종이 다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업종 내에 소속된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한 70% 정도 올라가면 그 업종이 전체적으로 업종 강세를 주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하는 종목을 많이 품은 그런 업종이 등장하는지,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되면 투자하기 좀 쉬워지죠. 근데 지금은 투자하기 어려운 게 업종 내에서도 골라가는 장이라 좀 어려운 건데, 뭐 그런 업종이 등장해 주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올해 삼성전자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턴되는 해에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40% 정도 올라간다. 근데 이제 올해 그동안 뭐 삼성전자 25%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서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주장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36%까지 올라갔거든요. 11월에 8%, 9% 가까이 올라가고, 12월에 이제 3% 올라가고. 근데 이 이면에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도하는 구간이 나와서도 삼성전자는 좀처럼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7월 이후에 삼성전자 월간 순매도 한 번,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이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매수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시황 자체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뒷받침되는 한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증시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장이 이제 벌어지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종목에 계속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매도 데이터 준비했다가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공매도 손실 난 규모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공매도라든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황관보다는 시황관은 중립으로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목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종목별 동향에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